관련 소식을 더 이상 내부에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년 100만 명이 입대를 자원했다고 보도하면서 전쟁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협상력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100만 명의 청년들이 입대와 군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저국결사 수호의 신념과 원수경멸의 의지를 안고 저국보위 성전에 영약돌쳐 나서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입대 탄원으로 외부의 힘을 과시할 수 있다고 선동하며 내부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북한 매체는 어제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 사실을 보도한 이후 더 이상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조선중앙TV는 군복을 입은 기자들을 등장시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준 전시체제로 전환한 원산 구두공장 근로자들이 군복을 입은 채 일하는 모습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사항전의 의지와 치솟는 족기심으로 가슴을 꾸리며 구두 생산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쟁 분위기를 내부 결속력 다지기에 이용하면서 특히 우리와 접촉하고 있는 대표단의 협상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은 외국의 투자자본 유치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당연한 거죠. 위험하니까 팔고 떠나는 거죠. 뭐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뭐 탈출하려고, 다른 나라로 도피를 하려고 뭐 비행기 값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하고 나간다. 예, 참 해외여행 가는 거야, 그렇죠? 예. 마트에서 막 라면을 갖다가 무진장 많이 산다. 피서철이라고 놀러 간다고 사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물론 예, 더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청년 100만 명, 북한이 100만 명이 입대를 자원한다. 얘네들 군대로 받으면은 제 생각에 정말 우리가 한 달만 끌잖아요. 그럼 얘네들 다 굶어 죽을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이 100만 명을 유지할 수 있는 군량미는 있냐고. 예,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데 한 달만 우리나라가 버텨보면 얘네들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일단은 뭐 북한이 지금 뭐 남북 회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뭐 잠수함도 이동시키고 쓸데없는 행동들, 짜증나는 행동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에는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자, 일단 북한발 뉴스로 시작을 하는데 시장이 전체 대부분이 다 북한발 뉴스로 도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풍문간 받으러 가서 예, 또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북한발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뉴스,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주식을 하루만 하고, 예? 한 달만 하고, 내년에 주식을 관두고 뭐 떠난다. 그렇지 않잖아요. 힘든 장도 겪고, 좋은 장도 겪고, 계속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북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해서 계속해서 관망하고 쉬고 매매 안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일단은 관망하는 시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예, 관망하면서 비중 줄이고 하다가 지금 이미 뭐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둔화감 왔고 북한하고 대화가 시작됐고 물론 이 리스크가 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당장 뭐 일주일 뒤에 끝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황이 얼마든지 반전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관망의 시점이 지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관망의 시점이 지나면 관찰의 시점입니다. 관찰 시점. 더욱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비중을 다 질렀으면 이제 조금 곤란하긴 한데 비중이 좀 남아있다. 현금 보유량이 조금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관찰의 시점에 집중해서 봐야 돼요. 반등 나올 시점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나머지 물량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단 줄이고 이건 물타기가 아니에요. 왜? 이미 이 상황에 대비하고자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면 대비를 하고자 분할 매수 영역에서 예수금을 쪼개놓은 거란 말이에요. 물타기가 아니에요. 물타기는 어이없게 그냥 평단 낮추려고 사는 건데 이미 장이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관망의 시점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물량을 넣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30% 빠졌든 마이너스 20% 빠졌든 마이너스 10% 빠졌든 마이너스 5% 빠졌든 이 일만 종식이 되면은 예, 반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관망의 시점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 이제 더 이상 관망이 아니라 관찰의 시점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또 사야 될 시기가 곧 온단 말이에요.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다음 주 한 주는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물량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예.
자, 일단은 북한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방금 봤던 뉴스하고 더불어서 다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풍문간파로 이동. 오늘은 키워드는 따로 불러드리지 않을게요. 오늘의 시장 풍문들 넘어갑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저녁을 하루 앞두고 있는 장병도 있을 것이고, 저녁을 갖다가 한 달 앞둔 장병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거는 뭐 그래도 아무리 이런 시기가 오더라도 저녁은 시켜주겠죠.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저녁은 할 거예요. 어제 저녁한 장병도 있을 것이고, 오늘 저녁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저녁까지 저녁 안 시키는 거 아니야? 길이나야 회원님들 저녁은 시켜주겠죠. 이제 기분 저녁하면서도 찝찝하겠는데 이거. 북한 잠수함 50여 척 기지 이탈, 식별 안 된다. 포병 전력도 2배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커졌습니다. 남북 회담을 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벌써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이 이번에 북한 편을 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야기들 지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 있는데 신빙성 가는 건 아직은 없고, 일단 썰들은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좀 유리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루머들도 있는데.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 도심에서 어제 중국군 전차부대가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베이징 김명주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국 지린성의 북중 접경 도시인 옌지 시내 거리를 중국군 전차부대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맞춰 탱크 수십 대가 한꺼번에 이동합니다. 군용 트럭 여러 대도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옌지 시내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전차부대 이동이 목격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국 군 당국이 만일의 한반도 사태에 대비해 북중 접경 지역으로 병력을 집결시킨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부적인 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지 않냐. 나아가서는 또 경쟁전을 펼 수 있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옌지 시내에서 목격된 전차부대는 중국 동북지방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선양군구 소속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군 당국은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에도 대규모 탈북 등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북중 접경 지역으로 군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중국 군 당국이 북중 접경 지역 경계를 강화하는 건 양국 간의 소원해진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을 자제할 대로 자제하여 왔다. 지금에 와서 그 누구의 그 어떤 자제 타령도 더는 정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의 포격 도발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이번에 중국이 북한 때문에 자존심 상처를 좀 받았겠죠. 판문점 마라톤 협상. 자,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루머들도 많고 일단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증시 폭락, 시장의 긍정적인 조정일지도 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미국 등 주요국 증시가 지난주 동반해서 폭락을 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하락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마켓워치는 22일 뉴욕 증시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갓 종료된 한 주간 52주 사이 최고치에서 각각 10% 이상 빠졌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일단 이쪽 뉴스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 탓하고 그럴 곳은 아닌데, 빨리 일단은 이 사건들이 종식이 돼야 된다, 그죠? 네. 내년도 예산안 400조 돌파할까? SOC, 복지예산, 관건.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냉철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제까지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중국발 때문에 악재가 터졌잖아요. 충분히 반영될 만큼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자꾸 보시면 안 돼요.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이 사건들이 종식되면은 어떤 것들이 반응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는데 종목들이 하락을 했어요.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손절을 못 치고. 그러면 올라올 때까지 그걸 또 기다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뜬금없이 전 세계 증시가 안 좋아졌는데 이 종목이 전 세계 증시가 나빠서 상장 폐지됐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전 세계 증시가 나빠졌다. 우리나라 증시가 나빠졌다. 그런 애들은 전체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튕겨져 올라옵니다.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이제 악재 터진 것들은 이제 좀 곤란할 수 있겠죠. 회사의 기본적으로 문제가 터지지 않았으면 시간 기다리면 대부분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올라올 때까지 멍하니 가만히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이때쯤에 어이없이, 진짜 운 없이, 진짜 어이없이 빠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건이 종식되면 그 종목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회원님들?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만복래님, 네, 공명이, 우리 회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걔네들이 제일 빨리 올라와요, 여러분들. 예? 조종받은 애들, 시장 때문에 어이없이 조종받은 애들, 그런 애들이 제일 빨리 올라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계속 지금 중국하고 뭐 북한 이 뉴스만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정신 빨리 차려야 돼요, 지금. 예? 걔네들 올라올 동안 여러분들은 다른 종목으로 해서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있으면은 그 종목들이 또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3개월이건 올라오겠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나중에 계좌가 또 반전이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지만 이번은 거의 뭐 2007, 8년 이후에 최고의 코스닥 폭락장이고 코스피도 수년 안에 최고의 폭락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시장을 완전히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뉴스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들이 나왔다 해서 이 종목들을 지금 당장 공략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이 경제 부분,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종식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유 자본이 지금 100% 현금이다 하면 지금부터 뭐 조금씩 잡아도 관계없겠죠.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어느 정도 주식 투자에 대부분 다 돈이 다 들어가 있거든. 네. 지금부터 보실 뉴스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들이 종식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튕겨져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다음 주 중이든 다다음 주든 차트상 신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대신에 비중을 지를 수는 없죠. 왜? 사태가 종식인지 연장선상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400조 돌파할까? 자, 이 상황이 종식되었을 때 정부가 투자한다, 정책으로 뭐 밀어주겠다, 뭐 몇백억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종목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정책 관련주잖아요. 정치, 정책 이런 것들 굉장히 좋거든요. 복지 고용 분야의 역대 최대 수치인 120조 원 배정 예상.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 그런데 복지 관련주야. 네? 고용 관련주야. 근데 뭐 한 일주일 있다가 뉴스에 그쪽 그쪽 부분에 한 500억, 400억 지원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들 종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도 예산은 400조 원 돌파할까 해서 복지 예산하고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 나는 내가 복지 테마를 갖고 있는데 복지 테마에 뭐 몇천억이 뭐 예산이 잡혔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 종목은 빛의 속도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빛의 속도로. 물론 이 상황이 종식된 상황에서. 네.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국정감사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나 내년도 예산안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9월 10일께 제출될 예정인데 본격적인 논의는 국감이 끝나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9월 10일이면 이 사태 종식됐겠죠, 여러분들. 가장 주목되는 점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더 늘어 400조를 돌파할지 여부다. 추가 경정 예산을 제외한 올해 본 예산은 375조 4천억 원.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는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 예산 때문이다. 복지. 여러분들, 복지. 다음 나오잖아요. 복지 테마. 자, 예산 증가는 이유는 더 있다. 바로 사회 간접 자본 예산. 정부가 어느 쪽에다가 예산을 더 잡을지, 요건 이제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테마가 아니면 그 분야의 업종들이 현재 차트상 신호를 한다. 물론 전쟁 증시 중국발 악재 이런 것 때문에 손절 쳤어도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악재는 맨날 터지는 게 아니냐. 맨날 터졌으면 누가 주식하겠어. 계속해서 관찰하고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 나왔으니까 요거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동해안의 첫 적조 피해, 양식 물고기 떼죽음. 그 뭐 하락장에서도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 이거 참. 동해안에서 첫 적조 피해가 났습니다. 양식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적조 경보가 내려진 경북 포항의 한 양식장.
몸 길이 1m, 무게 10kg에 가까운 방어가 죽은 채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겨울에 출하하려고 기르던 2,500만 시가 1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고밀도의 적조가 순식간에 덮치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건데 건져내려고 해도 수심이 깊어 해병대 잠수부까지 동원했습니다. 물은 차단했지만은 틈새 들어오는 거하고 좀 늦은 그 감에서 이제 밀려오고 차단해도 파도와 같이 동반해가 오니까 감당이 안 됐어요. 바로 옆 양식장에서도 어린 넙치 3,000마리가 떼죽음 했습니다. 남해안에 이어 동해안에서도 처음으로 적조 피해가 잇따르자 양식어민들은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은 포항과 경주에 적조 경보가, 영덕과 울진에는 적조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남 남해안에서는 이게 동해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거의 뭐 전국적으로 적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종. 수산업이죠, 여러분들. 수산업. 네, 5,000개. 네. 그러면 이제 또 물고기값 오르는 거예요. 물고기값. 네. 물가가 또 오르겠죠. 곧 있으면 또 추석이고, 곧 있으면 또 뭐예요? 네. 곧 있으면 또 결혼식. 이런데 식료품이 많이 쓰일 시기인데 지금 적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가가 또 오르겠다는 얘기죠. 그 관련주들이 여러분들 조금만 찾아봐도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수산업종부터 시작해서. 자, 이런 종목들 이제 뭐 나쁜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는 또 주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남해안 적조도 비상이고 통영 남해 폐사 속출하고 있다. 지금 5,000개가 먹고 살기가 솔직히 힘들긴 힘들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바닷가, 갯바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발 걷고 물안경 쓰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뭐 해산물 뭐 잡아도 먹고 해삼도 잡아먹고 성게도 잡아먹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얻어 터져요, 여러분들. 네, 저는 이제 옛날 생각 나가지고 차를 타고 막 가다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반바지 하나 꺼내 입고 수경 끼고 물속에 톡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한 1분? 5분도 안 돼가지고 아주머니들 막 뛰어오더라고요. 빨리 기 나오라고. 어디서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거 다 5,000개에서 그분들 이제 먹고 살라고 일반인들 다 제어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5,000개를 살리려고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을 앞에 보면 조그만 뭐 포구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놀기 좀 편하고 그런 좀 장소가 있어. 그러면은 그 바닷가 안에 쓰레기 있잖아요. 폐기물. 막 누군가는 뭐 참치캔 먹고 던졌을 수도 있고 콜라캔 뭐 이런 거 뭐 유리 소주병 이런 거 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해양 폐기물을 다 주워. 싹 다 치워. 그리고 거기다가 해양 생태계 체험 이렇게 걸어요. 그거 혹시 보신 분 없어요? 이번 여름휴가 때? 네. 없어요? 해양 생태계 체험 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을 앞에 조그마한 이렇게 포구 거기를 싹 다 치운 다음에 물에 들어가는데 5,000원. 예. 물 안에 있는 뭐 새우라든가 고기 같은 거 잡는데 8,000원. 1인당. 예. 그러니까 한 가족이 바닷물에 들어가면 4만원, 예, 3만원을 받더라고요. 저도 이제 체험한다고 들어가 보긴 해봤는데, 와, 내가 옛날에 들어가던 그런 바닷가를 갔다가 또 돈을 갖다가 뭐 10,000원씩, 8,000원씩 돈 주고 들어가려니까 뭔가 조금, 예, 그렇더라고요. 예, 뭐 5,000개 살린다고 뭐 시에서 뭐 구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달인 가족 오면 참, 야, 그 제가 이제 딱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돈을 주고. 예, 입장료 이제 8,000원 수경하고 빌린 거 8,000원을 주고 제가 그랬죠. 안에 들어가면 뭐 해삼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있대요. 예, 있대요. 아, 그래요. 그럼 뭐 물은 바닷물은 깨끗합니까? 이러니까 청소 싹 다 깨끗이 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들어가 보라고 바다 깨끗하다고. 아, 그럼 들어가서 해삼 잡아야지. 득 들어갔더만 너무 깨끗하게 치워가지고 해삼 한 마리 없고 물고기 한 마리 없고 치워도 너무 깨끗하게 치웠어. 예, 그냥 빈손으로 나왔죠, 뭐 물에 들어갔다가. 예, 어우, 진짜 깨끗하게 물고기까지 치울 줄이야. 예. 아무튼 뭐 5,000개를 살린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점점 펜션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나이가 들면은 바닷가 근처에 좀 전원주택 같은 거 지어가지고 낚시도 하고 강태공처럼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봤어요. 예, 바닷가에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이 5,000개 쪽에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땅도 이제 뭐 개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100만 원이었던 땅값이 지금 700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예, 그가 한 10년 전에 평당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막 600, 700 부르더라고요. 600, 700. 거의 다 펜션촌 돼가지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점점 옛날에 그런 정치는 다 사라지지. 아무튼 어촌계를 살리려고 많은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에 살을 잃었다. 귀어 열풍, 귀농, 귀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올해 초 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촌 버라이어티. 알다시피 뭐 차승원 씨하고 외진 씨하고 와가지고 손호준 씨하고 손호준 씨라고 해야 되겠죠. 예, 와가지고 막 요리하고 만재도였나요? 막 그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막 피가 끓는 거. 나도 저런 데서 살고 싶다. 예, 실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여워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저도 이제 자주 가는 어촌계가 있으니까 여기 뭐 펜션 올라오면 이거는 뭐 누가 뭐 사장님 이거 아세요? 이거 어느 분이 사신 거예요? 이러면은 다 서울 사람, 부산 사람, 울산 사람도 아니고 타지 사람들이 울산 쪽 라인, 해방가 라인의 땅을 거의 대부분 다 사더라고요. 그래서 펜션 막 어리어리하게 짓고, 귀여 열풍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촌계. 아무튼 뭐 귀농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귀여로 따졌을 때는 뭘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귀농하면 이제 뭐 알겠는데 양식업 관련해가지고 한번 또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한번 이렇게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 몰리기 시작하면 상당하거든요. 이 뉴스 관심 있게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말씀드린 뉴스는 내일 당장 거래를 하라. 이 종목 관련주를 찾아서 한번 뭐 돈을 쏴라. 이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제 생각에 이 뉴스들은 그 유효 기간이 좀 길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내년도 예산안. 이거 몇 년도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 내년에 쓸 예산안이에요. 그럼 결국은 올 겨울쯤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올 겨울쯤에 반영이 돼요. 아까 날짜는 9월 10 며칠, 그리고 10월 며칠 나오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요건 그래도 올해 뭐 가을부터 내년까지 좀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뉴스가 되겠죠. 귀농, 귀여. 당장 이 뉴스 나왔다고 내일 사람들이 다 바닷가로 이사 갑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추세가 그렇다는 거죠. 추세가. 지금 이 뉴스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 충격파 이것들이 종식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붙어볼 만한 그런 이제 뉴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추석 때 전통주 배 소비 10배로 늘어. 배 관련주는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전통주 이런 뭐 알코올 이런 부분이 있겠죠. 추석 때 뭐 술 많이 먹습니다. 여름 때도 많이 먹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10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말부터 10월 달 해가지고 결혼 또 시즌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술의 소비량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추석 때, 결혼식, 술 무진장 먹거든요. 무진장 먹어. 네, 그래서 이 또 알코올 요 관련주들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돼요. 네, 저는 뭐 알코올 쪽 좀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뭐 알코올 관련주는 해서 한 번도 우리한테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을 갖다가 안 좋았던 기억들을 준 적은 없는데 일단은 술 관련주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농번기에서 올 상반기 때 주정 관련주들 거래를 했었죠. 똑같은 경우에요. 1년에 2번 거래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거래하는 게 아니라 1년에 2번 거래하면 돼요. 이 종목들은. 유통업계 추석 선물 예약 판매 돌입. 추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추석이 언제 여러분들? 9월 26일이었던가요? 9월 26일부터 9월 26일, 27일, 28일, 29일, 4일 쉽니다, 여러분들. 네? 회원님들. 9월 26일, 27일, 28일, 29일, 4일을 쉬는데 그 이틀이 주말이에요. 우울하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추석이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이거, 장이 그다지 좋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말 끼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 요때는 뭐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추석 선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옵니다. 추석 선물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일단은 고기. 반찬 나오면 가장 먼저 갈비찜부터 집잖아요. 닭고기보다 고기류가 많이 팔리는데 최근 들어선 돼지고기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유통업계 뉴스 한번 볼게요. 일단 뭐 쇼핑몰 관련주가 막 올라가다가 이번에 증시 충격파 맞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쇼핑몰 관련주 막 올라갔었는데, 그렇죠?
올해 추석을 한 달에 앞두고 일부 제수용품이나 선물 세트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사육두수 감소와 중국 어선 남획 탓에 한우와 조기굴비값 등 이런 제품들이, 이런 품목들이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마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남겨먹겠죠. 이 관련주들이 마구마구 오르다가 증시 충격파를 맞았습니다. 이 종식된 다음에 다시 오를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관심 있게 지켜는 봐야 돼요. 돼지고기의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스테이크 전문점이나 이런 데서 돼지고기 스테이크를 이제 판매를 많이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안 익혀 먹는, 돼지고기를 또 육회로 먹는다거나 돼지고기를 덜 익혀서 먹는데요. 그래서 이 돼지고기를 정말 덜 익혀 먹어도 되나? 그 뉴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돼지고기 정말 덜 익혀 먹어도 되나? 이게 뭐 과학적으로 확실하다, 뭐 조사해보니까 확실하다 하면은 돼지고기 판매량은 더욱더 증가를 할 수 있겠죠. 자, 광고 잠깐 나가는데 일렉트로룩스는 미슐랭 가이드 셰프의 약 50%가 사용하죠. 특히 일렉트로룩스 마스터피스 컬렉션은 정말 놀라워요. 정교하게 기울어진 파워 틸트 기능, 10도 기울어 여름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조심해서 먹지 않으면 탈이 나기 쉽다는 의미인데 요즘 인터넷이나 SNS에서는 돼지고기를 바싹 구워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정말 그런 건가 하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그동안에 뭐 보도도 많이 됐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1분 54초인 줄 알았는데 6분 54초짜리예요. 이걸 틀어드릴 수가 없죠. 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여름 돼지고기 잘 먹어야 본전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랬는데 뭐 기생충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이게 옛날하고 틀리대요. 옛날에는 돼지고기를 생고기로 먹잖아요. 그 안에 기생충들 진짜 많았대요. 그래서 싫은 사람 오면 돼지고기 구워주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뭐 때문이냐? 요즘에 태어난 돼지들은 영양제도 잘 먹고 놔줬고 그리고 기생충 이런 거 병균 안 걸리게 다 예방접종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축사에서 기를 때 물 같은 거 막 계속 떠다주고 이런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수구 흘러내리는 썩은 물 있죠. 하수구 물 그런 걸 갖다가 돼지들이 먹었고 심지어 사료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 똥을 먹였대요. 사람 똥 먹이거나 아니면 하수구를 먹이거나 그러다 보니까 돼지가 병에 걸리고 그래서 돼지고기는 무조건 익혀 먹어라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기르는 곳이 없죠. 실제 뉴스를 보세요. 실제 그랬대요 병장님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수구 물 마시고 사람 똥 먹고 그렇게 이제 길어진 돼지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바짝 구워 먹으라는 건데 실제로 요즘의 돼지들은 그렇지 않대요. 우리나라가 수년 전부터 최근에 돼지고기를 살짝 익혀가지고 덜 익혀서 먹어 뭐 기생충에 감염됐다 이런 기록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단 한 건도 없대요. 그러니까 2004년도 11년 뭐 12년 전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이 돼지고기를 덜 익혀서 뭐 식중독에 걸렸다 이런 사람은 11년 동안 10년 동안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돼지고기도 소고기처럼 덜 익혀 먹어도 관계없다. 미국이나든가 뭐 유럽 쪽에서는 돼지고기 이제 그 뭘 덜 익혀가지고 그렇게 뭐 스테이크로 먹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돼지고기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돼지고기 육회 좀 찜찜하긴 하지만 뭐 괜찮대잖아. 물류업계 추석 앞두고 바짝 긴장. 선물 명절 이전 도착하려면 어떻게 하냐. 택배 이야기입니다. 택배 한 건 배달하는데 800원에서 뭐 얼마 받는다 그러는데 굉장히 이분들 힘들어요. 특히 여름철에 여러분들 택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고열, 고온 38도, 37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택배 한 개 배달하는데 800원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진짜 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 허리가 아프거든요. 저는 원래 허리를 다쳐가지고 허리만 안 아프면 뭐 하겠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물류업계가 추석을 앞두고 평소 물동량의 2배 이상 늘어나는 추석 특수기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택배기사분들 김치 걸리면 진짜 힘들 거예요. 그렇죠?
예, 자식들한테 김치 보낸다고 택배 박스에다 김치 가득 넣어서 보내면은 택배 아저씨 상자 보고 아이 뭐 이 정도에 딱 들었는데 안에 김치 가득 들어있고. 그 어떤 분이더라 누군가가 그 여름에 그 엘리베이터 안 되는 그 빌라에 살았나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아파트인가요? 사는데 그 옥션인가 뭐였든 뭐 어느 샵에 쇼핑몰에서 생수 30개인가 그 주문하고 택배기사 헥헥헥거린다고 재밌다고 인터넷에 올렸다가 그 매장당한 분 있잖아요. 예, 누군지 예,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한때 이슈가 됐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물량이 가장 많이 몰리는 연휴 전주에는 하루 취급 물량이 30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 관련주들이 설날에 막 움직이고 막 그래서 우리가 거래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올해 초에 재미가 있었나? 좀 그렇게 뭐 재밌었던 기억은 안 드는데 올해 추석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추석 앞두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택배 물량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실적이 기대되잖아. 네, 실적이 기대되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 증시 충격파가 종식이 됐을 때 튕겨나갈 수 있는 부분들로 뉴스를 뽑아놨으니까 이런 거 다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방송이 끝나고 나면 재방송을 또 보시거나 아니면 차트 이 뉴스들을 계속 클릭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신혼여행은 부산에서 부산시 중국 웨딩 커플을 유치. 부산 멋있죠 여러분들. 거기 센텀시티부터 시작해서 그 뭐 라운지도 멋지고 뭐 좋습니다. 부산시가 신혼여행을 새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스 이후에 침체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와 미용, 건강을 결합한 새로운 웨딩 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여러분들 어제 지난주에 뉴스 하나 봤는데 그거 봤어요 그거? 그 여자분인데 부부예요 부부 신혼부부인데 결혼을 하기로 한 거야. 근데 이제 여성분이 이제 한 번도 생얼을 안 보여준 거지. 예, 한 번도.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첫날 밤에 세수를 하고 온 거야. 남편이 가택 불법 침입자인 줄 알고 주먹으로 때린 거예요. 들어봤어요 뉴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1번.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어. 신혼 첫날 밤이야. 신혼 첫날 밤에 이제 남편이 이제 샤워를 하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이상한 여자가 집에 들어온 거지. 깜짝 놀라고 이제 주먹을 막 때렸지. 알고 보니까 자기 와이프인 거야. 근데 이제 이 남편이 분노를 해가지고 분노를 해서 소송을 건 거예요. 사기 결혼이라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뉴스 엄청 나오던데? 나만 봤나?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요. 여기 있네. 화장으로 사기쳤다. 첫날 밤 후 아내 고소한 알제리 남자. 실제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아프리카 알제리 한 남성이 첫날 밤을 보낸 뒤 아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화장을 지운 아내의 얼굴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아내가 자신을 속였다며 최근 현지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야, 이거 이런 뉴스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뭐 뻥은 안 칩니다. 뉴스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부산시가 중국의 웨딩 커플을 유치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무더위가 가고 우리나라가 원래는 5월의 신부라고 하죠. 메이퀸. 뭐 장미 축제도 그렇고 아름다움의 상징은 무조건 5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너무 이제 웨딩 문화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가격 부분에서. 가격 부분에서. 우리는 5월 메이퀸이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나라는 한복 입고 맞절하고 닭 잡고 문지방으로 첫날 밤 막 훔쳐보고 이런 문화였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유럽식 문화를 받으면서 정장 입고 막 드레스 입고 그런 이제 웨딩 문화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홀레에서 웨딩으로 바뀐 건데 그래서 5월 달에 우리가 굉장히 결혼식이 집중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 중에 전부 다 뭐 5월 달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거지. 집안에 좋은 일인데 덥고 힘들 때 사람들 짜증날 때 그 사람들을 부를 것이냐 아니면 시원하고 선선하고 뭐 사람들하고 기분 좋게 뭐 술도 마시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날 찾다 보니까 조금 선선해지는 춥지 않은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5월달이 점점 10월달 11월달을 밀리면서 우리나라는 5월달과 11월달 요때가 결혼 피크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즌에
어떻게 돼요? 비행기도 예약하고 예식장도 예약하고 그런 시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10월 달에 결혼을 하고 싶다. 10월 달에 결혼하고 싶은데 9월 달에 예약하러 간다.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결혼 못해요.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고 싶었던 그 결혼식장에서 결혼할 수가 없을 거야. 아마. 거의 대체로 높은 확률로. 굉장히 한 뭐 3개월, 4개월 그 전에 예약을 다 하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 예식장들이 예약을 받는 피크 시즌이죠. 피크 시즌. 혼수품도 준비하고 살 집도 준비하고 옷도 뭐 여러 가지 다 준비하는 그 시기가 딱 지금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예? 당장 10월 달부터 결혼식을 시작하는데 이 뉴스도 마찬가지잖아. 예? 이 상태가 이 증시 충격파 상태가 종식이 되면 이 종목들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또 제일 빠른 거잖아요. 빠른 거예요, 빠른 거. 자, 일단은 부산시에서 이제 먼저 시작한다 얘기가 나왔고 전국적으로 웨딩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웨딩 박람회로 검색을 하시면은 자, 쭉 나오죠, 여러분들. 뉴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뉴스 많이 나와. 웨딩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상업지라든가 뉴스 사이트 이런 데다 부탁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홍보를 때리고 있어요. 왜? 시즌이니까. 시즌. 자, 여름 휴가 끝나고 웨딩 박람회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대입이죠, 여러분. 대입. 네, 드디어 이제 올 것이 곧 옵니다. 공무원 채용도 하고, 대학교 시험도 치고, 앞으로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한 결과를 판정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결과를 이제 볼 텐데 노력에 대한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기잖아요. 대입 관련 뉴스와 수시 박람회 관련된 뉴스가 줄을 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시. 와. 저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시험 칠 때. 긴장 바짝 해가지고. 한번 떨어지면 무조건 1년 꿇어야 되니까. 자, 대입 수시 박람회 뉴스들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요. 함부로 애틋하게 김우빈 수지의 호흡 국민 첫사랑은 잊어라. 드라마라든가 영화 빠질 수 없죠, 여러분들. 손절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애들은 해야 돼요. 왜? 한번 걸렸다면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배우 김우빈과 미스의 수지가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로 이경희 작가와 의기투합한다. 작가가 좋죠, 여러분들. 미안하다 사랑한다 참 좋은 시절 이 작가잖아요. 네. 자, 이 두 친구들이 이번에 또 좋은 드라마에서 좋은 결과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관련주들 한 3개 정도 나오죠, 여러분들. 3개에서 4개. 제작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방영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얘네들 이분들 소속사들도 있을 것이고 관련주들이 몇 개가 되니까 잘 체크를 해서 한번 또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여배우들 덕에 엄청난 또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뭐 전지현 씨부터 시작해서 조만간에 이제 또 이영애 씨도 등장을 하고 2015년 여배우 드라마 개런티 최신판 한번 뽑아봤습니다. 왜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굉장히 중요하냐. 대부분 이런 거 유통하고 제작하는 회사들은 상장사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박을 치게 되면 그 회사가 가져가는 돈이죠, 돈을 많이 버니까 주가에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여배우 개런티 최신판이라고 뉴스 나왔어요. 최근 김태희 씨가 누워만 있어도 한 회에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 들으셨죠, 여러분들? 네. 김태희 씨 누워 있잖아요. 근데 한 회당 4천만 원을 받았어요. 드라마 1회당 출연료 이영애 씨, 전지현 씨가 한 회당 1억, 송혜교 씨가 한 회당 6천만 원, 그 뒤에 고현정 씨, 최지우 씨, 하지원 씨가 회당 5천만 원. 어마어마하죠. 이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봐야 되잖아요. 김태희 씨가 4천만 원, 공효진 씨가 3,500만 원, 박보영 씨와 신민아 씨가 3천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박신혜 씨, 문채원 씨 2,500만 원, 유나, 수지 양 2천만 원. 야, 상당히 많이 받네요, 아이돌들도. 네. 자, 이런 친구들이 잘해질수록 그 소속사와 그리고 유통사, 제작사 이런 쪽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항상 드라마가 뭘 나오는지, 영화가 어떤 게 나오는 건지,
드라마가 어떤 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한 번 잘 터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김수현 같은 친구가 등장을 한다니까요. 슈퍼스타죠, 슈퍼스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자,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관망하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관망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관망의 시점에서 615포인트, 625포인트, 거의 뭐 1단계 바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일단 북한과 어떻게 이게 이야기가 종식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닥이라고 판단해서 들어가긴 좀 어렵습니다. 일단 지켜보고, 일단은 지켜보는데, 관망의 단계에서 관찰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관망은 이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상황을 살피는 거고, 이미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살폈잖아요. 지수가 막 엄청나게 뭐 2008년 이후로 최대 폭락, 그러니까 7년 만에 온 폭락이란 말이에요. 단기 폭락이 7년 만에 온 단기 폭락입니다. 지금 그 장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어요. 7년 전에 매매를 안 하셨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때 겪었던 분들은 지금 리스크를 다시 한번 이제 뭐 경험하게 되는 건데, 이제 관망이 아니라 관찰로 봐야 돼요. 왜냐? 상승 하락폭이 조금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수목은 아마 둔화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안 오면은 또 다른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에서 시장을 완전히 떠나버리면 안 돼요. 쉴 때 쉬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뭘? 뉴스를. 이런 뉴스들을 언제?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적용될 수 있는 뉴스들을, 지금 이 뉴스들이 그 비슷한 뉴스들이거든요. 이 뉴스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더 보시고, 그리고 연구를 해가지고 한 번씩, 지금 당장은 공략하기 힘들어요. 만약 이런 뉴스와 관계된 종목들이 뭐 기준봉이 나왔다, 저가지 주가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손절 쳤을 때 큰 타격이 없을 만큼의 작은 비중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북한발 이야기 잘 끝나고, 중국발 리스크 끝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에 가담을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원래 비중대로 빨리 공략을 해가지고 따라잡아야죠. 전략을 잘 세울 필요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다음 한 주가 될 겁니다. 일단 여기 오신 회원님들은 전부 다 잘 됐으면 좋겠죠.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품목간파 회원님들 다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장 준비 잘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품목간파 카페에서 뉴스 보시고, 시간 더 되시는 분들은 재방송 한번 들으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마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빨리 가죠? 감사합니다. 자, 저는 화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휘핑 가득 얹은 라떼처럼 My day 매일매일 알고 싶어져 하루하루 내게 모든 게 다 궁금해 작은 선물 상자 같은 나의 하루에 또 오늘은 뭐가 있을지 매일매일 난 두근대는 마음 안고서 어제와는 전혀 다른 오늘 시작해 입안 가득 전해지는 나의 하루에 난 천천히 빠져들어 실수뿐인 일들에 축 처진 난 짜릿짠 눈물만 괜히 울컥해진 코끝이 아리해 어쩐지 기분이 서러워져 관련 소식을 더 이상 내부에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청년 100만 명이 입대를 자원했다고 보도하면서 전쟁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협상력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100만 명의 청년들이 입대와 군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저국결사 수호의 신념과 원수경멸의 의지를 안고 저국보위 성전에 영약돌 쳐나서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입대 탄원으로 외부의 힘을 과시할 수 있다고 선동하며 내부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북한 매체는 어제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 사실을 보도한 이후 더 이상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조선중앙TV는 군복을 입은 기자들을 등장시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준 전시체제로 전환한 원산 구두공장 근로자들이 군복을 입은 채 일하는 모습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사항전의 의지와 치솟는 족기심으로 가슴을 꾸리며 구두 생산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쟁 분위기를 내부 결속력 다지기에 이용하면서 특히 우리와 접촉하고 있는 대표단의 협상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은 외국의 투자자본 유치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당연한 거죠. 위험하니까 팔고 떠나는 거죠. 뭐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뭐 탈출하려고, 다른 나라로 도피를 하려고 뭐 비행기 값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하고 나간다. 예, 참 해외여행 가는 거야, 그렇죠? 예. 마트에서 막 라면을 갖다가 무진장 많이 산다. 피서철이라고 놀러 간다고 사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물론 예, 더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청년 100만 명, 북한이 100만 명이 입대를 자원한다. 얘네들 군대로 받으면은 제 생각에 정말 우리가 한 달만 끌잖아요. 그럼 얘네들 다 굶어 죽을 것 같은데요. 예? 아니 이 100만 명을 유지할 수 있는 군량민은 있냐고. 예,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데 한 달만 우리나라가 버텨보면 얘네들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일단은 뭐 북한이 지금 뭐 남북 회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뭐 잠수함도 이동시키고 쓸데없는 행동들, 짜증나는 행동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에는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자, 일단 북한발 뉴스로 시작을 하는데 시장이 전체 대부분이 다 북한발 뉴스로 도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풍문간 받으러 가서 예, 또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북한발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뉴스, 어떤 이야기냐. 우리가 주식을 하루만 하고, 예? 한 달만 하고, 내년에 주식을 관두고 뭐 떠난다. 그렇지 않잖아요. 힘든 장도 겪고, 좋은 장도 겪고, 계속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북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해서 계속해서 관망하고 쉬고 매매 안 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일단은 관망하는 시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예, 관망하면서 비중 줄이고 하다가 지금 이미 뭐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둔화감 왔고 북한하고 대화가 시작됐고 물론 이 리스크가 예,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당장 뭐 일주일 뒤에 끝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황이 얼마든지 반전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관망의 시점이 지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관망의 시점이 지나면 관찰의 시점입니다. 관찰 시점. 더욱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 지금 여러분들이 비중을 뭐 다 질렀으면 이제 조금 곤란하긴 한데 비중이 좀 남아있다. 현금 보유량이 조금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관찰의 시점에 집중해서 봐야 돼요. 반등 나올 시점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나머지 물량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단 줄이고 이건 물타기가 아니에요. 왜? 이미 이 상황에 대비하고자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면 대비를 하고자 분할 매수 영역에서 예수금을 쪼개놓은 거란 말이에요. 물타기가 아니에요. 물타기는 어이없게 막 그냥 막 평단 낮추려고 사는 건데 이미 장이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관망의 시점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물량을 넣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30% 빠졌든 마이너스 20% 빠졌든 마이너스 10% 빠졌든 마이너스 5% 빠졌든 전차부대 이동이 목격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국 군 당국이 만일의 한반도 사태에 대비해 북중 접경 지역으로 병력을 집결시킨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부적인 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지 않냐. 나아가서는 또 생명선을 펼 수 있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옌지 시내에서 목격된 전차부대는 중국 동북지방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선양군구 소속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군 당국은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에도 대규모 탈북 등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북중 접경 지역으로 군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중국 군 당국이 북중 접경 지역 경계를 강화하는 건 양국 간의 소원해진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을 자제할 대로 자제하여 왔다. 지금에 와서 그 누구의 그 어떤 자제 타령도 더는 정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의 포격 도발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이번에 중국이 북한 때문에 자존심 상처를 좀 받았겠죠.
판문점 마라톤 협상. 자,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뭐 루머들도 많고 일단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증시 폭락, 시장의 긍정적인 조정일지도 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미국 등 주요국 증시가 지난주 동반해서 폭락을 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하락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마켓워치는 22일 뉴욕 증시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갓 종료된 한 주간 52주 사이 최고치에서 각각 10% 이상 빠졌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일단 뭐 이쪽 뉴스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누구 탓하고 그럴 곳은 아닌데 빨리 일단은 이 사건들이 종식이 돼야 된다, 그죠? 그렇죠? 네, 내년도 예산안 400조 돌파할까? SOC 복지예산 관건.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냉철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제까지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중국발 때문에 악재가 터졌잖아요. 충분히 반영될 만큼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자꾸 보시면 안 돼요.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앞으로 이 일만 종식이 되면은 반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관망의 시점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 이제 더 이상 관망이 아니라 관찰의 시점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또 사야 될 시기가 곧 온단 말이에요.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다음 주 한 주는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물량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네. 자, 일단은 북한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방금 봤던 뉴스하고 더불어서 다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풍문간 바로 이동. 오늘은 키워드는 따로 불러드리지 않을게요. 오늘의 시장 풍문들 넘어갑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저녁을 하루 앞두고 있는 장병도 있을 것이고 저녁을 갖다가 한 달 앞둔 장병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거는 뭐 그래도 아무리 이런 시기가 오더라도 저녁은 시켜주겠죠.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저녁은 할 거예요. 어제 저녁한 장병도 있을 것이고 오늘 저녁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저녁까지 저녁 안 시키는 거 아니야? 길이나야 회원님들 저녁은 시켜주겠죠. 아 이제 기분 나가 저녁하면서도 찝찝하겠는데 이거. 북한 잠수함 50여 척 기지 이탈, 식별 안 된다. 포병 전력도 2배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커졌습니다. 남북 회담을 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벌써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이 이번에 북한 편을 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이야기들 뭐 지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 있는데 뭐 신빙성 가는 건 아직은 없고 일단 뭐 썰들은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좀 유리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루머들도 있는데.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 도심에서 어제 중국군 전차부대가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베이징 김명주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국 지린성의 북중 접경 도시인 옌지 시내 거리를 중국군 전차부대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맞춰 탱크 수십 대가 한꺼번에 이동합니다. 군용 트럭 여러 대도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옌지 시내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이 사건들이 종식되면은 어떤 것들이 반응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는데 종목들이 하락을 했어요.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손절을 못 치고. 그러면 올라올 때까지 그걸 또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뜬금없이 전 세계 증시가 안 좋아졌는데 이 종목이 전 세계 증시가 나빠서 상장 폐지됐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전 세계 증시가 나빠졌다. 우리나라 증시가 나빠졌다. 그런 애들은 전체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튕겨져 올라옵니다.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이제 악재 터진 것들은 이제 좀 곤란할 수 있겠죠. 회사의 기본적으로 문제가 터지지 않았으면 시간 기다리면 대부분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올라올 때까지 멍하니 가만히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이때쯤에 어이없이 진짜 운 없이 진짜 어이없이 빠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건이 종식되면 그 종목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회원님들?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만복래님, 네, 공명이, 우리 회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걔네들이 제일 빨리 올라와요, 여러분들. 네? 조종받은 애들, 시장 때문에 어이없이 조종받은 애들, 그런 애들이 제일 빨리 올라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계속 지금 중국하고 뭐 북한 이 뉴스만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정신 빨리 차려야 돼요, 지금. 예? 걔네들 올라올 동안 여러분들은 다른 종목으로 해서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있으면은 그 종목들이 또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3개월이건 올라오겠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나중에 계좌가 또 반전이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지만 이번은 거의 뭐 2007, 8년 이후에 최고의 코스닥
폭락장이고 코스피도 수년 안에 최고의 폭락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시장을 완전히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뉴스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들이 나왔다 해서 이 종목들을 지금 당장 공략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이 경제 부분,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종식이 되었을 때, 그때